네, 이 티타임의 이 고정 코너죠. 예, 위클리 티 시간입니다. 이 따끈따끈한 이슈를 정말 빠르게 아주 재미있게 한번 전달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로아 컨설팅의 임한희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갖고 온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 SK텔링크가 위성 DMB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면서 2.6GHz 주파수 영역이 비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국내 3대 통신 사업자들이 이 주파수 용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성 DMB가 지난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그것을 이용한 모바일 앱, 그 동영상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면서 쇠퇴 일로에 들어서게 그렇죠. 되었고요. 이후에 최근에 결국 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2.6GHz에 대한 용도가 이제 비게 된 상황이죠. 2.6GHz라는 것은 결국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주 최적의 주파수로, 황금 주파수로 일컬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는 거의 110여 개에 이르는 통신 사업자들이 2.6GHz로 LTE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결국은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2.6GHz를 반드시 차지를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그리고 이렇게 주파수 경매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랬었죠. 1.8GHz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고 1조 원에 거의 가까운 엄청난 금액으로 SKT가 이 주파수를 차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 2.6GHz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매가 붙여질 경우에 엄청난 금액으로 경매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어떤 사업자가 이 주파수 영역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비용으로 1조 원에 가까운 금액까지 가지 않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이잖아요. 이것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요금제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우려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LTE는 지금 그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좀 됐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얘기합니다. LTE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DMB는 이제 죽었지만 사실 이제 지상파 DMB는 좀 남아있긴 한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방송도 지상파 DMB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좀 네. 많이 봐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예, 다음 이슈는 그 구글의 레퍼런스 폰이죠. 최초의 태블릿 레퍼런스 단말인데 넥서스 7이라는 단말이 국내에도 출시가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7월 11일에 이 넥서스 7이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 인증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결국 출시 일정에 대한 조율만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중으로는 출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넥서스 7이 최초의 태블릿 단말인데다가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인 젤리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젤리빈. 네, 이름이 아이스크림 젤리빈이에요. 샌드위치에서 넘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넥서스 7이 또 엔비디아의 테그라 3라는 그래픽 칩셋을 탑재를 하면서 이미 사용을 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사용감이 부드럽다, 터치감이 부드럽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최신 사양을 탑재한 단말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25만 원대 전후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애플 아이패드의 절반에 불과한 가격 수준입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또 나올 수 있느냐. 구글이 결국에는 단말을 판매함으로써 단말 자체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보다는 또 자체 서비스를 통한 광고 수익이나 또는 그 구글 플레이를 통한 콘텐츠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경쟁력에서 저가 단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저가 단말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그 최신 사양을 탑재한 태블릿은 처음이거든요. 현존하는 그 태블릿 단말 중에서요. 그래서 굉장한 반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갤럭시 탭을 물론 비롯한 안드로이드 타블렛의 수요를 가져가겠지만 아이패드의 수요까지도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넥서스 7의 7은 그 7인치란 말인가요? 네, 7인치의 7입니다. 7인치라고 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그 갤럭시 탭이 제일 먼저 7인치입니다. 나왔을 때 네. 그때 그 사이즈를 이제 똑같죠. 우리가 생각하면 예. 되겠네요. 킨들 파이어도 7인치고요.
7인치가 좀 태블릿에서는 많이 그렇군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제작하는 건 아니고, 그죠? 제작은 아수스라는 제조사가 그 대만이죠. 그렇습니다. 대만이 알고 보니까 이게 또 전 세계 태블릿의 80%를 생산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참 그런지 몰랐는데 언제 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만 업체들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 이런 부분도 국내 제조사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렇군요. 움직임으로 다가오고 있죠. 어쨌든 뭐 좋은 사양의 태블릿이 일단 나오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점은 이게 뉴스가 될 만한 이유는 싸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싸다는 저렴하게 거. 이게 구입해서 또 사용하실 수 향후에 있다는 거죠. 어떤 또 반응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에는 이달 말 또는 8월 중으로 다음 달 중으로 네.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는 뭡니까? 아마존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아마존이라 하시면 미국의 출판 업체? 최대의 그 네. 온라인 북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최근에는 그 온라인 북스토어로서의 성격이기보다는 좀 더 뭐 이미 킨들 파이어라는 태블릿 단말을 출시를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 IT 시장에 더 가깝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 제공하게 되는 그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한 소식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바일 담당 임원으로 활동을 했던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또 영입을 했다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게 확실시가 그래도 됐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인가 보죠? 예, 네. 모바일하고 네. 관련해가지고 MS에서 알겠습니다. 윈도우즈 모바일을 네. 개발했던 그 사람 이름 사람이거든요. 모르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확실한 사람을 영입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특허와 관련해서 공룡이라고 칭해지고 있는 인터 디지털의 그 무선 통신 관련 특허를 매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로 통해서 이제 유출을 해볼 때 아마존의 스마트폰 출시가 거의 임박했구나. 네, 이런 예측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내 제조사를 비롯해서 뭐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사들한테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아마존이 거의 제2의 애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그 킨들 파이어를 출시를 하면서 거의 제조 원가에 가까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태블릿을 내놓았잖아요. 네. 이때 결국에는 킨들 파이어를 디지털 콘텐츠, 전자책을 비롯해서 뭐 음악이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한 촉매제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 또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면서 이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기 위한 촉매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음 이슈는요. 네, 마지막 이슈는 이 BMW가 자동차와 대화하는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런 자동차와 내용이 대화를 되는데요. 한다고요? 네, 키트? 그렇습니다. 키트? 거의 그렇죠. 시리 아시죠? 시리처럼 네. 이렇게 음성으로 자동차에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 커넥티드 드라이브라고 BMW가 준비를 하고 있던 이 스마트카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 운전 중에 따로 손을 대지 않고도 뭐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도착지의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2013년부터 BMW의 7 시리즈 그리고 뉴 3 시리즈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BMW 그룹이 제작하는 모든 단말에다 이 기능을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결국은 이렇게 그 음성으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어떤 네트워크와 연결된 서버와의 통신이 필요하거든요. 정보를 끌어와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BMW 차량 자체에 유심 슬롯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량 자체가 어떤 LTE 모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결국은 차량 사업자들이 스마트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는 있지만 차량과 그 스마트폰을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열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통로까지 열어주면서 SDK라고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또 BMW가 직접 개발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이걸 통해서 앱 개발자들이 차량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스마트 타블렛 PC 이걸 넘어서 자동차까지도 스마트카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를 한다는 것이죠. 이 스마트카가 이제 스마트카의 시대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야 이게 최근에 제가 그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
자동차가 해킹을 당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그러더니 있는 거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요. 네. 사람이 죽어요. 네.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는 그냥 운전해서 그냥 잘 가고 잘 멈추고 이러면 되는데 운전하는데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게 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또 저 올드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손을 대지 않고 음악을 틀어줘라고 명령을 해서 뭐 음악이 플레이가 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은 오히려 주행 중에 더욱더 안전하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네.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러한 움직임에서 굉장히 좀 소외가 되어 있거든요. 아, 또 국내가 또 소외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현대자동차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 중순쯤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포드라는 그 자동차 메이커하고 네. 손을 잡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키넥트라는 그 제스처 UI로 조작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네. 이거를 지금 포드의 머스탕 제품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이러한 어떤 그 최신 움직임에서 최신 트렌드에서 현대자동차가 약간 변두리에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예,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네 가지 이슈를 이제 정리해 오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더 따끈한 이슈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